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원가회계 제조간접비의 배부. 자, 지난주에는 실제 배부를 배웠죠. 자, 오늘은 예정 배부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페이지. 자,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라고 나왔는데, 자, 예정 배부가 뭐냐? 예정 배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만듭니다. 지휘서 1번, 지휘서 2번, 지휘서 3번. 자, 요 세 가지를 만드는데, 자, 어떤 사람이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요 제품을 만들어 달라. 자, 그게 이제 우리는 언제냐 하면은 12월이에요. 12월. 그러면 12월에 주문을 받아서 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들었으면, 자, 얘를 완성을 했어요. 얘를. 그럼 완성을 하면, 자, 주문한 사람이 제가 부탁한 거 만드셨네요. 자, 가져갈게요. 얼마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글쎄요,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다고요. 저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이 며칠이냐? 12월 10일이에요, 오늘을. 자, 11월 10일 날 만들었는데, 자, 이걸 만들었으니까 얘를 만드는데, 자, 직접 재료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죠. 자, 직접 재료비가 만약에 50만 원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자, 노무비도, 자, 얼마냐? 40이다. 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조간접비가, 자, 제조간접비를 얼마인지 모른다 이 소리죠. 자, 얘를 모르니까 얘도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이죠. 그럼 지금 1번은 완성이 돼 있지만 2번 제품은 미완성돼 있고 3번도 미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조간접비가 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럼 언제 알 수 있어요? 제조간접비는, 자, 이게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월 말에 집계가 되겠죠. 자, 월 말에 집계가 되면 우리는 물건을 12월 10일 날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계산을 못 하죠. 원가 계산을 못 하니까 월 말까지 기다려 가지고 200만 원이 나오면, 자, 요거에 비례해서 이제 2번을 노무비가 얼마 들어갔냐? 50 들어갔다. 자, 요게 얼마 들어갔냐?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 제조간접비를 요 노무비의 재료비의 비율로 배분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배부하게 되면 언제 배부가 이루어지느냐? 월말 12월 31일이 돼야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뭐야,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원가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딴 거는 몰라도 제조간접비만큼은 예정 배분인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언제 예정을 하느냐? 연초에 예정을 합니다. 자, 연초. 자, 12월이 아니라 1월 1일. 자, 1월 1일 연초에 1년 동안에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요거를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자, 언제나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총재법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요거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간입니다. 1년 초에, X 1년 초에 1월 1일 날 2020년 1월 1일 초에 금년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될까? 요거를 1년치를 예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정을 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업은 계속 기업이죠? 그러면 작년의 제조간접비, 재작년의 제조간접비, 이런 걸 계산하면은, 아, 대충 제조간접비가 1년에 얼마쯤 들어가겠다 예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그냥 단순 계산해 드린다면,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세잖아요. 그러면 한 달분 집세가 1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은 1200이 되겠죠. 아, 1년에 집세는 1200이 들어가.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자, 이런 것들도 제조간접비죠.
그러면 얼마쯤 들어갈까 예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간접비가 1년에 한 1,500만 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를 예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법이래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들어갈 재료비가 얼마쯤 들어갈까 예정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옷을 만드는데 재료가 한 벌당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0,000원, 한 벌에 10,000원이고 1년에는 몇 벌 정도 만들 걸로 예상할 수 있느냐? 한 3,000벌 정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3,000만 원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이것도 재료비도 자, 무슨 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부하면 요 3,000만 원도 예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재료비가 3,000만 원 들어갈 때 제주간접비가 1,500만 원 들어가니까 자, 50%구나.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초에 자, 예정 배부율이 50%. 이 얘기는 뭐야? 우리 회사 재료가 3,000만 원 들어갈 때 제주간접비가 1,5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0.5, 5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은 재료가 50만 원 들어갔대. 그러면 제주간접비는 요 놈의 50%니까 25만 원쯤 들어가겠구나 하고 예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바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90에다가 115만 원. 그러면은 자, 주문한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일정의 마진을 붙여서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안 하면 월 말까지 원가 계산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예정 배부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예정이 정확하냐, 실제가 정확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실제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예정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왜 예정이 정확하냐? 자, 우리 회사가 자, 원피스를 만든다라고 할게요. 자, 원피스를 만드는데 자, 1월 달에는 자, 주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0벌. 1월 달에는 100벌.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1000벌. 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5월 달은 1000벌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자,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 한 벌에 10,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벌이면 100만 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노무비도 한 벌 만드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그럼 100벌이니까 100만 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제주간접비. 자, 제주간접비는 한 달 집세가 100만 원이었죠. 자, 수도료 전기료 해서 20만 원 들어간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에서 120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자, 1월 달에 원피스는 32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100벌을 만들었으니까 자, 100벌로 나눠주면은 한 벌당 원가는 32,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5월 달을 볼까요? 재료비는 얼마 들어가요? 1000벌이니까 1,000만 원. 노무비도 한 벌에 10,000원씩이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제주간접비는 1,000이 아니죠.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집세는. 대신에 전기세, 수도세를 좀 많이 쓰겠네. 그러면은 자, 150만 원.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2,150만 원이니까 1000벌로 나눠주면 한 벌당 얼마가 돼요? 21,500원. 자, 똑같은 원피스가 1월 달에 만드는 원가하고 5월 달에 만드는 원가가 실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왜곡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조업도라든지 또는 계절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원가로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하면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정 배부는 언제 한다? 연초에 한다. 자, 총분의 재.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 나오면 자, 우리는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자, 실제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가 더 정확하다라는 그런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면 쉽게
제조간접비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예정배부에 의의 제조간접 원가를 실제 발생액에 근거하여 배부하게 되면, 자, 첫째, 원가계산의 시점이 지연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 월 말이 돼야 원가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 12월 10일 날 물건을 만들었어도 실제로 하게 되면 얘를 월 말에 배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가계산 기간이 시점이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계절별로 제품의 생산량의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 제조간접 원가 배부로 계산되는 제품 단위당 원가가 매월 또는 계절별로 이렇게 큰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 소리죠. 1월 달에 만든 원가하고 5월 달에 만든 원가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자, 따라서 자, 지금과 같은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제품을 완성할 때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예정 배부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공식은 무조건 자, 이렇게 돼요. 연초에 총분의 제. 자, 1년 동안에 우리 회사 이게 재료비법이래요. 그러면 재료비가 총 얼마쯤 들어갈까? 이렇게 예정하는 거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들어갈 제조간접비가 얼마쯤 될까? 1,5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 자, 예정 배부율이 나오면,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마다 바로 여기에서 예정 배부율 50%를 곱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게 바로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이제 예정 배부를 하면은 이제 월말이 돼요. 월말이 되면은 이제 실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정을 했느냐. 지금 예정을 재료비법으로 해서 25만 원을 예정을 했죠. 근데 이제 월말이 되면은 이제 실제가 올 거 아니에요. 실제가 얼마가 되느냐. 만약에 3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차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언제나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어느 게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예요? 실제가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지? 얘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나중에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차이는 얼마 나와요? 5만 원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답은 5만 원이 과대냐 5만 원이 과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답지에 보면은 5만 원 과대도 있고 5만 원 과소도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항상 기준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예정을 실제보다 많이 하셨나요? 조금 하셨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 예정을 25만 원 했다는 것은 자, 실제가 30만 원이고 25만 원 했다는 것은 5만 원을 적게 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답은 5만 원 과소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예정을 얼마 했느냐? 25만 원. 근데 실제가 22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3만 원의 차이가 나죠? 3만 원 차이가 나고 3만 원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때는 3만 원 과대 이렇게 답을 해주면 간단하게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가 모두 해결이 된 거죠. 끝났습니다. 이게 예정 배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 교재 501페이지 이건 잠시 놔두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와서 그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어디로 가시냐? (5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10페이지. 자, 문제 3번. 기계가동시간법에 의한 제조지휘서 1번의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얼마냐? 자, 그럼 언제나 예정배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는 무조건 연초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먼저 찾아내요. 그러면 총재. 자, 제주간접비 연간 예상액. 연간 예상액이 얼마 나왔느냐? 150만 원 나왔죠? 이거 지금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거예요. 예정 배부율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1년 초에. 연초에 예정 배부를 하는데 제주간접 원가는 15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정을 했네요. 150.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제주간접비를 시간법으로 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1년 동안에 기계를 12,000시간을 가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정을 했어요. 자, 기계 사용 시간을 1년에 12,000시간 들어갈 거다. 12,000시간을 작업을 할 때 제주간접비는 15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 150만 원을 12,000시간으로 나눠주면 자, 시간당 1시간당 125원씩 제주간접비가 배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초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달에 당월에 자,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 나오겠죠. 자, 실제 사용 시간은 몇 시간이 나왔습니까? 자, 지금 지휘서 1번에 사용 시간이 400시간 나왔잖아요. 지휘서 1번에 당월 실제 시간이 400시간. 그럼 우리는 1시간에 125원 들어갈 걸로 자, 예정을 했으니까 곱해주면은 5만 원이 요게 제주간접비 예정이죠. 5만 원. 아, 우리 회사는 지휘서 1번을 만들 때 제주간접비가 5만 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는 얼마가 나왔나 봐요. 자, 실제. 거기 보면은 제주간접비의 실제는 얼마가 나왔느냐? 300 여기 보세요. 지휘서 2번.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제조지휘서 1번의 예정 배부. 요게 5만 원이고 자, 2번은 자, 지휘서 2번은 300시간. 그러면 300시간에 125원 하면 37,500원이 예정이죠. 자, 지휘서 3번은 당월에 실제 시간이 300시간. 자, 125원 하면은 37,500원이 예정이 된 거죠.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지수에서 1번의 예정 배부에 그랬으니까 이걸로 답은 5만 원 이제 끝난 거고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다른 문제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이달에 자, 제주간접비는 얼마가 예정이 되는 거야? 자, 5만 원하고 37,500원이 두 개. 거기에 5만 원. 그러면 우리 회사는 12만 5천 원이 제주간접비 예정이죠. 근데 이제 월말에 자, 제주간접비는 실제 얼마 발생했느냐? 12만 원 발생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얼마 차이 났어요? 5천 원을 예정이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5천 원을 과대하게 배부했구나. 그래서 답은 5천 원 과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제주간접비 배부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5천 원 과대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시서 1번에 예정 배부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건 더 간단하죠. 답은 그냥 5만 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끝이다 이 소리예요. 자, 4번 들어갑니다. 제주간접 원가 연간 예산액은 100만 원이고 기계 작업 시간의 연간 예산 시간은 5만 시간이다. 자, 똑같아요. 자, 언제나 예정 배부액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100만 원이다. 예산은 100만 원.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예정되는 시간은 5만 시간.
아, 5만 시간 작업할 때 제주간접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시간당 예정 배부율이 얼마다 나오겠죠? 자, 100만 원 나누기 5만 하면은 이거는 시간당 20원이 나와요. 자, 그랬는데 기말에 실제로 사용된 시간은 6만 시간이래네. 그럼 이제 실제가 6만 시간이면 자, 여기다가 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 요거를 곱하면 요게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이 예정 배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올 말에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실제가 90만 원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와요? 30만 원이 나오고 30만 원을 많이 했나요? 조금 했나요? 예정이 먼저니까 30만 원 더 많이 했었네. 그래서 정답은 30만 원의 과대. 요게 답이죠. 자,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자, 문제 5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개별원가를 사용하며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X1년도 연간 제주간접비의 예산은 396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X1년도 실제 발생한 제주간접비는 380만 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2만 시간이래요. 그러면 X1년도 제주간접비 과소 배부액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X1년도 제주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은 얼마겠느냐? 무슨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순서는 자, 제일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한다. 1번. 자, 예정 배부율을 구합니다. 거기다가 뭘 곱해요? 실제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합니다. 그게 예정.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실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 요게 이제 제주간접비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요 흐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자, 언제나 총재. 자, 1년 동안에 제주간접비가 얼마 들어갈 걸로 예산을 잡았어요. 396만 원으로 잡았죠? 그 다음에 몇 시간이냐? 모르죠? 자, 안 나와 있지 않아요? 예정 사용 시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얘가 나오면 요거를 나눠서 뭐가 나와요? 예정 배부율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얘를 모르니까 얘를 못하죠. 그런데 자,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실제 시간을 곱하면 자, 실제 시간은 나와 있죠. 거기에 2만 시간. 그래서 2만 시간을 요걸 곱하면 요게 예정 배부액이 되죠. 근데 얘를 모르니까 지금 예정 배부액이 또 역시 얼마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배부가 나오죠. 자, 실제 배부액이 이렇게 나오면 요놈과 요놈의 차이, 요게 제주간접비의 차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실제 발생한 원가는 380이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제주간접비는 20만 원이 과소 배부됐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 자, 과소하게 배부되었다. 그럼 예정은 얼마겠어요? 360만 원이 예정 배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60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 배부가 380이니까 20만 원 조금 배부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예정 배부액은 360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 360만 원을 2만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18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정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396만 원을 18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22,000시간이 예정 시간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회사는 1년에 제주간접비가 396만 원 들어갈 걸로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22,000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나눠주면 먼저 예정 배부율이 나오죠. 자, 예정 배부율이 나오면 여기다가 실제를 곱해준 게 예정 배부예요. 자, 거기다가 실제 배부가 월말에 집계 됩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차이, 요게 이제 제주간접비의 배부 차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만 문제를 좀 이상하게 꾸며놔도 거기에 속아 넘지 않는 거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요 흐름이에요. 흐름을 먼저 캐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11페이지에 문제 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X1년도 제주간접비 예산은 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예정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었다. 자, 실제 노무 시간이 90시간이고, 제주간접비의 과소 배부가 1,000원이라면 실제 발생액은 얼마겠느냐. 이것도 자, 원리 이해하고, 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언제나, 자, 예정이 나오고요, 먼저. 그 다음에 실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차이가 나오는 거죠. 자, 주어진 게, 자, 제주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을 지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주간접비 과소배부가 1,000원이래요. 자, 차이가 1,000원. 1,000원이 과소하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얘를 물어보는 거죠. 실제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먼저 예정을 구해야 되니까 연초로 들어갑니다. 자, 연초로 들어가면 총재. 자, 우리 회사 제주간접비는 얼마를 예산을 했어요? 10,000원. 자, 그 다음에는 예정시간은 100시간이래네. 자, 요거 예정시간이고 요거 예정원가예요. 그러면은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100원이죠. 자, 거기에다가 실제 노무 시간을 곱합니다. 자, 실제 노무 시간은 90시간 나왔죠? 언제나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9,000원이 예정 배부가 되겠네. 근데 자, 실제가 얼마인지 몰라요. 1,000원을 적게 했대죠? 그러면 실제는 10,000원이었구나. 이렇게 찾아주죠? 자, 그러면은 실제보다 1,000원을 조금 했네 알 수 있고,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실제 발생액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0,0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잘 나와요. 이건 시험 문제. 7번.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자,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20,000시간이며, 자, 제주간접 원가의 예산은 64만 원이다. 자, 실제 배부액이 70만 원이고 18만 원이 과대 배부되었다면 실제 노무 시간은 얼마냐? 자, 요거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요대로 갑니다. 자, 우리 회사는 1년 동안에 20,000시간 작업할 거래요. 20,000시간을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제주간접비 예산은 64만 원을 잡아놨네요. 그럼 여기서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자, 64만 원 나누기 20,000시간. 그러면 시간당 32원이죠. 자, 여기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게, 자, 여기다 실제 시간을 곱해준 게 요게 예정이잖아요. 이게 예정.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느냐? 실제 발생액이 70이래요. 자, 실제 발생액이 70. 그리고 이제 18만 원이 과대 배부됐다네. 자, 18만 원이 과대. 그럼 예정은 88만 원이겠네? 자, 88만 원인데 70이니까 18만 원 크게 됐잖아요. 그럼 이 88만 원은
자, 예정 배불에다가 실제 사용 시간을 곱한 게 얘니까 88만 원을 3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나누기 32 하면은 실제 시간은 27,500시간이 실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먼저 주고 예정이 구해지면은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걸 역으로 지금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없으면은 이런 문제 나올 때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원리를 이해했으면은 아주 쉬운 산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듯이 우리 회계는 약간의 산수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약간의 수학 실력이 있는 것도 하나 나오게 되는데, 아이 그런 것까지 거 나와서 정 부담스러우면 하나 틀리면 되지 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산수 실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완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자, 황학공업사는 제조간접비를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 배부하고 있다네요. 자, 예정 배부 시 발생하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배부 차이에 관한 분기로 오른 거.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또 이것도 먼저 원리를 이해해야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원가의 흐름. 자, 원가는 먼저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하고 재료원가, 그 다음에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경비원가가 있죠.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로 가지요. 자, 그럼 이제 재료 소비액이 자, 직접 재료는 여기로 와요. 제공품으로. 그 다음에 간접 재료는 제조간접비로 와요.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는 여기로 오잖아요.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자,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그 다음에 이거는 간접 재료죠. 그리고 이제 간접 노무비도 여기로 와요. 자, 그 다음에 경비는 직접 경비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 경비로 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럼 여기 짓게 된 게, 자, 예를 들어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얼마냐? 70이라고 가정할게요. 70. 그러면 요 제조 간접비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 제공품으로 가게 돼요. 자, 제공품으로 자, 여기 이제 넘어옵니다. 자, 얼마가 70만 원이 여기로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직접 재료비는 만약에 여기서 50만 원이 있었고, 자, 직접 노무비는 40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조간접비가 여기로 와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어디로 가느냐? 제품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못 만든 거는 기말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공품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제품. 자, 그러면 제품에는 자, 기초 제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놈이 여기로 넘어오겠죠? 자, 제공품으로 와서 자, 여기서 이제 팔리는 게 매출 원가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매출 원가가 여기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다. 그런데 우선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네.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 70만 원은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실제잖아요, 실제. 근데 우리는 원가 계산을 예정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실제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예정 배부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얼마 들어갈 걸로 예정을 했느냐? 만약에 80만 원이 들어갈 걸로 예정을 했어요. 이거 예정입니다. 자, 80만 원이
자, 요게 예정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자, 10만 원의 배부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제조 간접비 차이가 얼마냐? 10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제공품에 오는 제조 간접비는 예정이 먼저 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예정 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예정 80만 원이 일로 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다고 할게요. 다 만들면 170이 되는 거죠. 자, 90에다가 80 더하면은 170. 자, 우리는 무조건 예정 원가를 하게 되면 예정 배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기초는 없다라고 하면은 요게 170. 그럼 이제 다 팔았다고 하세요. 기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170. 그러면은 자, 이번에 팔린 물건의 원가가 170이다. 이렇게 원가 계산이 이루어졌죠. 그랬는데 월 말에 여기 와보니까 실제가 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차이가 10만 원이 발생을 했다 이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원가 계산 틀렸잖아요. 제조간접비가 얼마예요? 80이 아니라 70이잖아요 이게. 그럼 10만 원이 과대 계산된 거죠 원가가. 그럼 우리가 만든 제품은 160짜리인데 여기는 지금 170으로 기록이 돼서 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로 넘어가면은 자, 다 팔았대. 그럼 우리가 팔린 물건의 원가가 170입니까? 아니죠. 160이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정이잖아요. 우리는 예정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가서 7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매출한 물건은 얼마예요? 160이 돼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예정 원가로 했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는 170으로 이렇게 과대 계산이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보시면은 제조간접비 차이가 1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박치기 하면 분기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차변에 뭐가 돼요? 제조간접비 10만 원. 자, 대변에는 제조간접비 차이가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는 원래 예정 배부를 먼저 하죠? 예정. 얼마를 예정 배부했어요? 대변에 자, 제조간접비 80. 자, 여기 어디로 갔습니까? 제공품으로 80.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거 박치기 하시면은 차변에 제공품, 대변에 제조간접비. 요거 예정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실제는 간접재료비, 간접노후비, 간접경비. 여기 어디로 왔어요? 제조간접비로 얼마 왔습니까? 지금 70만 원 왔죠? 자, 요거 세 개가 70이잖아요. 실제가. 그러면 예정은 80인데 실제가 70이니까 10만 원 차이 나왔죠?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이제. 그러면 요 제조간접비 차이를 자, 이제 연말에 어디로 보내느냐? 자, 요 제조간접비 차이 10만 원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매출원가로 보내버려. 자, 매출원가로 보내면 자, 매출원가 대변에 제조 간접비 차이가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면서 야,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160이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배부를 마음 놓고 하셔도 결론은 여기 와서 짠 하고 조절이 된다고요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가 얼마냐? 170. 이건 예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정을 80으로 했어요. 근데 월말에 갔더니 실제가 얼마 나왔느냐? 실제가 100이 될 수도 있죠. 자, 실제가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가 1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100. 그러면 80만 원을 예정했는데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20만 원이 적게 들어간 거죠.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170이 아니라 190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조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로 보시면 자, 제조간접비 80, 여기는 100. 그럼 여기서 20만 원이 이쪽이 모자르네. 그러면 여기다가 제조간접비 20. 그리고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제조간접비 차이로 자, 20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차이 10만 원을 자, 차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자, 이거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매출
원가로 20 이렇게 보내면 자 매출원가 차변에 여기가 제조간접비 차이에서 20만 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결론 완벽하게 마음 놓고 예정으로 배부하셔도 끝에 가면은 일치가 돼버린다 이 소리죠. 이게 바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의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요 어떤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물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팔았을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들고 다 판다. 그런 것보다는 이럴 수 있겠죠. 반만 만들어서 또 반만 팔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얼마예요? 170인데 반만 팔렸대요. 그럼 85만 원. 자, 그럼 반만 만들었어요. 반만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해서. 그러면 85, 85. 그럼 여기 이제 85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반만 팔렸어요. 42만 5천 원. 자, 42만 5천 원. 근데 여기는 그럼 얼마 와요? 42만 5천 원.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지금 차이가 2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이 20만 원을 몽땅 일로 보내버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차이를 보내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매출원가로 전체를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자 이번에는 보충률법이라고 그래요. 보충률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 하면은 기말의 제공품하고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요 세 개로 쪼개는 게 이론적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말 제공품은 85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42만 5천 원. 자, 매출원가가 42만 5천 원. 그러면 보충률법이니까 얘로 50%, 얘로 25%, 얘로 25%. 그러니까 여기로 25%만 넘어와야죠. 자, 20만 원에 25%면은 5만 원만 여기에서 요 제조간접비 차익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그리고 요 기말 제공품에는 얼마를 보내야 돼요? 50% 보내야 되니까 10만 원이 일로 가는 거죠. 10만 원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5만 원은 요 기말 제품으로 가야죠. 5만 원은 여기로 가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배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정확한 매출원가는 47만 5천 원이고 자 정확한 기말 제품은 47만 5천 원이고 자 정확한 기말 제공품은 95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게 바로 보충률법이에요. 자, 어느 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일까요? 전액 매출원가로 보내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이나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보내는 게 바람직한데 그거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론 원리가 저렇게 됐구나 이론만 좀 잘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